인천공항. 왠지 힘들어 보이는 여성이 보입니다. 이 여성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입국 검사를 하던 중 메르스 바이러스 때부터 설치해 놓은 열 감지기에 고열로 걸리게 됩니다. 이 입국자는 중국 국적의 35살의 여성. 이 여성은 18일부터 고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고 진찰을 해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여성은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첫 발생지인 화난 수산물 시장에 방문했거나 혹은 확진 환자, 야생 동물과 접촉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떻게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일까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백신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지난 1월 20일 국내 확진 환자가 첫 확인되면서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때문에 사람들은 추가적인 감염 확산 가능성과 치료법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홍콩 등 우한 외의 지역 확진자의 경우 모두 우한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도시에서 자체 전파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한 폐렴은 현재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넘어 수도 베이징, 광둥성, 상하이까지 번졌는데 현재까지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광둥성의 환자 가운데 2명은 우한에 간 적이 없으며 가족이 우한에 갔다 온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네요. 또한 의료진 14명이 환자 1명으로부터 감염이 됐다는 사실도 전해졌는데요. 의료진의 감염 사례는 최초라고 합니다. 또한 15명의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의료진들은 처음에 환자의 병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호복 등 감염 방지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간과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보다는 전염성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환자와 의료진 감염 그리고 가족과의 감염은 사람 간의 감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합니다. 중국의 전문가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환자는 화난 수산 도매시장의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전염 발생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우한의 화난 수산 도매시장은 야생동물도 도축해서 팔고 있었는데 우한위생건강위원회는 이 수산시장에서 채취한 샘플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한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198명 가운데 25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격리 입원 치료를 받은 169명 가운데 35명은 중증이며 9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하네요. 또한 확진자가 1명이 더 늘었는데 상하이에서 우한을 방문한 35세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의 환자 수는 우한 198명 외에 광둥성 14명, 베이징 5명, 상하이 2명 등 모두 219명에 달하고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과 일본, 한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는데 한국의 전문가는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있지만 전염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한시 위생당국도 제한된 범위 내 특히 가족 간 전파가 있다고 밝혔는데 화난시장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폐렴 환자를 접촉한 적이 있는 일본인 감염 사례 등을 미루어 가족 간 감염 등 밀접 접촉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처럼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침 같은 작은 물방울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겨울이며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때이니 외출 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예방 차원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스와 비교해서 메르스는 대부분 병원 내 혹은 가족 간 감염 등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가 진행되는 편이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만큼 전파력이 강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춘절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에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의 중국인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종이라고 했지만 왠지 이름이 낯익다고 생각했는데, 강아지 키우시는 반려인들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장염 바이러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아지들이 걸리는 코로나 장염 바이러스와 같은 증상일까요? 강아지가 주로 걸리는 코로나 장염 바이러스는 잠복기는 매우 짧고 구토를 하며 설사는 감염 후 1에서 3일까지, 분변은 점액선 수분을 포함하며 녹황색, 오렌지색 악취나는 혈변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증상은 설사와 탈수, 기력감퇴, 구토, 식욕부진을 일으키고 강아지에서부터 성견까지 코로나 장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발생된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증폐렴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스와 마찬가지로 이를 치료할 백신이나 치료제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공격을 버틸 수 있게 돕는 항바이러스제,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가 진행됩니다. 메르스 치료에도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인터페론이나 C형 간염 및 에이즈 치료제 등이 활용됐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 치료제를 활용하겠네요. 현재까지는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원인을 모르는 중증 비정형 폐렴에 적합한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며 비정형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항균제를 투여해야 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경부 또는 정맥 투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확진자들에게 수액 투여, 항생제 투여, 심한 염증을 막을 항염증제 투여, 그리고 호흡곤란까지 간 위험 환자한테는 인공호흡기만이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 증상 발생까지 8에서 10일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귀국한 사람은 공항열 감지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80에서 90% 대부분 확진 환자는 6에서 7일째 증상이 호전되고 퇴원할 수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의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여 기계 호흡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3에서 4% 정도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은 더 높아집니다. 치사율은 현재 4명이 사망한 상태로 사스와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적응이 완료되면 돌연변이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과학의학 기술 속에서도 감기 치료제가 없는 것처럼 바이러스라는 것은 돌연변이가 되어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의 생활 예방을 함께하고,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근처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나가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건 힘드시겠죠. 지금까지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크리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